오늘은 제가 그동안 질문을 좀 많이 받기도 했고 아예 기본으로 돌아가서 미국 주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공시자료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일단 미국은 공시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아무래도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 공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되게 많고 까다로운데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SEC에 직접 들어가서 이 다양한 공시 자료들을 종류별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먼저 SEC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이 에드거라는 시스템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별게 아니라 그냥 모든 회사의 공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뭐 투자은행, 뭐 증권사, 그리고 뭐 펀드 이런 데 입사한 이 신입사원들도 제대로 잘 몰라서 신입사원 교육기간 때 다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forms를 볼게요. registration statements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이제 종류가 나뉘어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offering statements가 있고 그리고 trading registration statements가 있어요. offering statements, 뭐 offering docs라고도 하는데 이 offering docs라는 게 일단 주식 발행을 새로 할 때 SEC의 이제 승인 절차, 등록 절차를 마쳐야겠죠. 그렇게 회사가 처음으로 이 해당 주식을 발행해서 이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offer 할 때 필요한 문서라고 해서 offering docs라고 합니다. 이 문서에 이 회사의 prospectus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offering docs를 파일함으로써 SEC한테 승인 절차를 마치고 공모를 통한 주식 발행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trading docs 같은 경우에는 OTC, 이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 공시 자료인데 차이점이 여기에는 프로스펙터스가 포함되지 않아요. 이 트레이딩 덕스에 대한 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이 심화편에 담기로 하고 오늘은 더 기본적이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볼 offering docs를 보겠습니다. 이 주식 발행의 대표적인 예는 아무래도 회사가 처음 상장을 할 때, 기업 공개를 할 때, 이때 이 IPO를 할 때 SEC에 등록되는 이 offering docs를 S1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다 S1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동산 관련 회사, 특히 리츠, 그리고 아니면 이 합자 회사 형태라든지 이런 limited partnership 혹은 investment trust 이런 형태의 회사가 만약에 IPO를 할 때에는 이 IPO doc 이름이 S1이 아니라 S11이라고 합니다. 최근 예시를 하나 볼까요? 작년에 꽤 컸던 IPO가 Lyft IPO가 있었죠. 이 Lyft가 상장을 했을 당시 파일링 했던 S1을 보면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첫 페이지를 보면 일단 상단에는 이게 회사 이름하고 여기 Key Management, Founder, CEO, CFO 이런 이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가장 중요한 IPO size 규모 2.5 billion 이 숫자 보이시죠? 이걸 IPO proceeds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고 발행가 여기 72불도 나와 있어요.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 정도 규모의 에퀴티 자금 조달을 하겠다는 거죠. IPO 스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아니야, 이건 관심이 없어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많이들 잘 알고 있는 이 연간 그리고 분기별 보고서인데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알긴 알아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이들 이 10K랑 annual report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엄연히 다른 겁니다. annual report 봤다고 10K 읽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annual report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차트나 exhibit 그리고 사진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기업 홍보물 비슷한 그런 연간 사업 보고서고요. 근데 10K는 말 그대로 이 SEC 증권법에 따라서 SEC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포함해서 기타 이제 사업 운영 관련 사항들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 SEC 폼이에요.
스타벅스만 보더라도 여기 앞에 커버 페이지만 추가하고 뒤에는 그냥 10K 뭐 갖다 붙였죠. 하지만 다른 많은 회사들의 경우 이 두 가지 문서가 아예 다른 문서이고 특히나 annual report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 10K라는 건 fiscal year 끝난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반드시 공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예를 들어 12월 31일 기준 그 전 해년도 10K의 경우 그 다음 해 한 2월에서 3월 정도 공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두세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이 바뀐 뭐 재무사항들 아니면 뭐 다른 뭐 기타 운영적인 부분에서의 corporate event 이런 것들이 하나도 캡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바뀐 재무 상황에 대해서는 이 공시된 재무제표 밖에 있는 뭐 주석이라든지 그리고 뭐 MD&A 같은 섹션에 보면은 recent events, recent developments 이렇게 해서 이 10K 공시가 되는 날짜 그 이후에 그리고 공시가 되는 그 날까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이에 대한 조정값은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 계산 작업을 프로포마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개별 종목 분석하는 영상에서도 가끔 하는 계산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땡큐 같은 경우는 이게 분기별 리포트인데 각 분기가 끝나고 45일 내에 파일링을 해줘야 합니다. 10K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훨씬 덜 디테일하고 뭐 그래봤자 한 100장이 넘는 게 기본이지만 그리고 10Q에 나와 있는 financials 같은 경우는 감사가 들어가지 않은 unaudited financials입니다. 자, 근데 이 분기별 공시 자료를 볼 때 이 10Q 하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종목 분석 영상에서 항상 가져다 쓰는 그런 공시 자료들이 있죠. 이런 건 정말 한꺼번에 다 봐야 하는 종합 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earnings release, earnings call 혹은 transcript available 하다면 그리고 10Q, investor press 그리고 supplement, financial supplement 그리고 이 공시 자료들은 내용이 다 다릅니다. 간혹 이 earnings release에 나오는 정보나 earnings call 하면서 경영진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10Q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정말 많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뭐 investor presentation이나 뭐 supplemen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로지 SEC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10Q와는 달리 좀 더 이 투자자 프렌들리하게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알고 싶어 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읽고 더 파악하기도 쉽고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실적 발표 시간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이제 공시가 뜨는 이 earnings release 부터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 investor press 그리고 supplement까지 이제 동시에 있는데 그렇게 막 정신없이 훑다 보면은 곧 earnings call 하는 시간이 오고 그래서 earnings call dial in 해서 이제 경영진들이 뭔 말 하나 다 듣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어떻게 이제 디펜드를 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잘 눈여겨봐야 되고 이렇게 직접 earnings call에 dial in 뭐 전화해서 이렇게 들은 다음에 곧 이 콜 내용이 전부 담긴 이 대본, 이 트랜스크립트가 떠요. 그래서 트랜스크립트 다시 한번 읽어보고 10Q 같은 경우 이 모든 자료가 다 공시가 된 후 며칠 후에 공시가 되곤 하기 때문에 공시가 뜨면 그때 10Q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뭐 아까 스타벅스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스타벅스를 한번 보자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시자료 분류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공시자료 게시판에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 검색 포탈에 뭐 구글에 스타벅스 회사 이름 그리고 investor relations라고 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 quarterly results에 보면 분기별로 발표되는 earnings release 그리고 10Q 그리고 earnings call transcript까지가 있는데 이 트랜스크립트가 있는 게 사실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대부분 그냥 웹캐스트나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올려놓고는 하는데 트랜스크립트까지 올려놓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블룸버그 같은 데는 당연히 이제 모든 회사 트랜스크립트가 다 이제 액세스가 가능한데 그런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루트는 아니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8K라는 SEC 폼이 있는데 이건 이제 기업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런 corporate 이벤트가 생겼을 때 반드시 공시해야 되는 SEC 폼 중 하나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런 재무 그리고 사업 관련 이런 주요 업데이트를 공시를 해주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회사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수시로 이렇게 예고 없이 발표되는 공시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에서 뭐 실제로 투자가 들어간 종목이라든지 들어가려고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8K 공시가 뭐 새벽 5시 반 뭐 이런 시각에 뜨게 되면 블룸버그에서 이런 팝업 노티피케이션 뭐 그런 긴급 알림창 같은 게 떠서 바로 제가 그 8K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알림을 해줍니다. 이런 실시간 정보는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 8K가 파일링 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회사가 뭐 파산 신청에 들어갔다든지 뭐 bankruptcy 파일링을 했다든지 M&A 관련 아니면 뭐 기업의 그 경영진이나 뭐 매니지먼트 아니면 이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뭐 변경이 있었다든지 주요 자산 매입, 자산 매각 그리고 뭐 자산 가치에 대한 뭐 impairment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요즘 여러 기업들이 이 COVID-19 업데이트 덱이라고 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회사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이 업데이트 설명 자료를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8K 공시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게 8K 파일링으로 SEC에도 보고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기본편의 마지막으로 이 proxy statement. 이 SEC form 이 명칭 그대로 읽으면 Definitive 14A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proxy 혹은 뭐 definitive proxy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공시 자료예요. Annual Shareholders Meeting 때 공시되는 자료인데 의결권이 있는 주주들이 회사 주요 사항들, 특히 Corporate Governance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Shareholders Voting 하는 프로세스에서 알아야 하는 관련 모든 정보들이 공시되어 있는 자료예요. 뭐 작게는 이사회 변경이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 이 새로운 이사진들을 뽑을 때 표를 한다든지 크게는 외부에서 테이크오버 bid가 들어온다든지 가장 대표적으로 이 행동주의 액티비스트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회사를 아주 다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다가 결국 이 주주 voting이 필요한 단계가 오는데 이런 상황들에서 shareholders vote이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해당 시츄에이션에 대한 상황 분석까지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proxy statement에 이 회사의 경영진 그리고 이사회 관련 정보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각각 해당 인물 백그라운드 양력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몇 년간 연봉, 현금 보수는 얼마나 받았고 뭐 스톡 옵션은 얼마나 받았고 이런 총 컴pen세이션 관련 정보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확인할 때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수자가 나타나서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이 해당 인수의 총 비용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존 경영진들에게 페이아웃해야 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새로운 회사가 인수를 하고 새로운 경영진들로 이렇게 교체하기 위해서 기존 경영진들을 이렇게 나가라고 할 때 이들에게 주는 이 페이아웃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3년치 기본 연봉 그리고 그동안 베스팅하지 않았던 뭐 모든 스톡 옵션 all vested 그리고 뭐 다른 뭐 기타 베네피트 뭐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다 내야 되는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M&A에서 인수 비용 계산할 때 필요하기도 하고 또 기본적인 회사 밸류에이션을 할 때에도 스톡 옵션이 많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주식이 희석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총 발행 주식 수에 포함을 시켜야 돼서 이런 걸 계산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대개는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definitive proxy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뭐 알고는 있더라도 이렇게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에 숨어있는 정보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헤지펀드, 특히나 이 액티비스트 헤지펀드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공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파생된 definitive M14A라는 SEC 폼도 있는데 이거랑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M&A 상황에서 필요한 이 merger proxy라고 해서 아예 다른 폼인데 이거는 이 다음 심화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공시 자료들을 훑어봤는데 뭐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었을 텐데 적어도 미국 주식에 관심이 좀 있다 싶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알아두시고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어떤 공시를 가져와서 뭘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파악이 돼서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